자, 안녕하세요. 국강입니다. 오늘은 고전시가, 수능 특강에 있는 고전시가 중에 이제 박인로의 동락당이라는 작품을 같이 감상할 겁니다. 작품의 그 길이가 좀 길고요. 그래서, 그리고 전문을 할 겁니다. 전문을 학습을 할 겁니다.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전문을 다 공부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죠? 공부는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분량은 좀 많고, 그 다음에 사는데 별로 도움 안 되는 한자가 좀 많아. 그래서 아주, 그리고 뭐 해석을 다 돼 있고, 해석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주 필요한 수준에서만 공부를 해놓고, 대략적인 분위기 파악 내지는 어느 부분이 출제가 돼도 어느 정도 문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공부를 원합니다. 이 작품에서는요. 자, 이 작품은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화자가 누구냐면은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박인로, 지은 사람이에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이제 박인로인데, 이 아저씨가 어딘가를 찾아가요. 이제 동락당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예. 여기는 뭐냐면은 그냥 집인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이제 자연에 있어. 산에 있어. 그래서 동락당을 찾아가는데, 이 동락당을 지었던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작품에서 거의 뭐 주인공급에 해당하는 이현적 선생입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여기를 찾아가는데, 이 사람이 찾아갔을 때는 이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돌아가신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이현적 선생이 지어놓은 그 동락당이라는 집인데 자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락당과 그 동락당의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가보고 주변에 뭐 시냇물, 뭐 계곡물도 있고, 뭐 절벽도 있고, 이렇게 바위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주변 산도 있고요. 그런 것을 동락당과 그 주변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화자가. 근데 그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현적 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제 굉장히 이제 학문의 대가야. 공부를 많이 하시는 학자예요, 학자.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 그래서 그 퇴계 이황 선생의 스승이야, 말하자면은. 이 학자이면서,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학자니까 공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학업적인 어떤 그런 성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락당 내지는 동락당 주변의 어떤 그런 자연 경관. 근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거든요. 누가? 이제 화자가 하겠죠. 그래서 화자는 이곳을 찾아가서 동락당의 어떤 묻어있는 향기를 풍기고 있는 어떤 이현적 선생의 어떤 그 공부에 대한 이야기, 이거에 대한 어떤 감회, 이렇게 할까? 감회를 드러내고, 역시 또 주변 자연 경관에 대한 어떤,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어떤 정서나 감회를 드러내는 식으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학습을 좀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바로 가죠. 자, 본문 보시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옆에 해석은 다 있어요. 해석은 제 교재는 해석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로 여러분들 자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 자료요. 바로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기 좋게 해놨어요. 자, 문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요렇게 표시해 놓은 거, 늙어서 찾아간 동락당의 아름다운 외경 이렇게 있고, 이제 이만큼 이제 문단 처리를 해놨거든요. 제가 밑에 다음 문단은 이어지죠. 이게 문단 처리돼 있는데, 일단 이것도 좋긴 한데 이거는 너무 넓어. 그러니까 많아.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문을 볼 때 다시 한번, 이 가사잖아. 가사는 연속체. 그래서 하나도 끊김이 없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가사에서는 이게 매 문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위에 애들이랑 연관을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밑에 애들이랑 연관을 지어야 되는지가 이게 문제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위험한 포인트거든. 틀리기, 그죠? 그런 것들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의 문단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보는 것은 조금 무리고요. 외울 수도 없고 외울 이유도 없습니다. 수능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의 문단 안에서도 문단 쪼개기, 다시 말해 의미 단위를 가지고 쪼갤 겁니다. 의미 단위를 가지고 쪼갤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그 핵심어 위주로 빠르게 전개를 해서 작품을 보자고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가 이제 하나입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의미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요만큼 이렇게 첫 번째 문단 여기까지 하나의 의미 단위,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세 줄 의미 단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핵심어가 좀 있어요. 핵심어가 이제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핵심어만 쭉 이어가지고 정리를 해놔도 좋게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락당 일단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몸이 무부로서 이렇게 돼 있고, 분주하다가 여기랑 백수의 찾아오니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해석이 있어요, 옆에. 그래서 자옥산의 명승지라는 건 아주 경치가 아주 훌륭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명승지에 동락당이 있는데 여기 써 있죠? 이현적이 지어가지고 머물던, 공부 열심히 했던 자연 속에 있는 집. 소세함, 아주 맑고 깨끗함을 들은 지 오래다. 누가? 바로 화자가. 박인로 화자가 아주 옛날부터 들었어. 그곳이 아주 멋진 곳이, 끝내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들었었는데, 누가? 화자가 이 몸이 무장이야, 무장. 무신 있지, 장군. 그죠? 무인으로서 해변의 일이, 바다의 일이 많아갔어. 급하게 많아가지고 일편단심의 분의 어떤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못내해서 금장철마로 무기를 갖고 여과 없이, 정신없이 어떻게 분주하게 살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박인로, 다시 말해 선상탄 내지는 여러분들이 누앙사를 공부를 했다면 이게 이제 이분이 바로 이제 임진왜란 참전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임진왜란 참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를 갖고 어떤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바쁘게 살다가, 그 얘기고요. 자, 중심경항이 어떤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것이 백수. 이게 늙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젊을 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늙어서 죽장망해로 하면서 대나무 지팡이 이런 것을 짚고 오늘선 찾아오니, 어디를? 동락당을. 됐죠? 동락당을 젊었을 때 못 오다가 뭐 하느라 할 일이 많아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늙었을 때 드디어 왔다. 여기가 훌륭한 건 난 익히 알고 있었다. 됐죠? 할 수 있겠지. 되게 쉽지? 다음. 자, 복 많은 수련. 자, 이제 이어집니다. 동락당의 풍경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산봉우리는 수려하고, 유수, 흐르는 물은 반회, 그래서 감도라, 휘감아도라. 이게 보면은, 이게 그렇게, 복 많은 산봉우리는 수려해가지고, 무이산이 닮아, 이거 되어 있고, 근데, 무이산이나 여기 후이천은, 이게 중국에 있는 거야. 중국에 있는 산, 중국에 있는 그 시냇물이거든. 그게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게 닮았다는 얘기야. 근데 또 이제 보면은, 이 무이산이나 후이천이 여기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송나라의 유학자 주자. 주자가 무이산은 이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곳이고, 그 다음에 송나라 유학자 정의라는 사람이 또 살았던 어떤 시내. 그러니까 이게 또 공부에 연관이 돼 있는 이런 고사가 많이 이 작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인데요, 보통 공부에 관련된 사람이 엄청 많이 나와요. 결국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아까 애초에 이야기했듯이 그 이현적 선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현적 선생에 대한 추모거든요. 전체 주제가. 그랬을 때 이현적 선생의 어떤 그런 학문적 성취가 중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들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산이나 천이 중국 걸 이야기를 합니다. 닮았다는 뜻이죠. 그죠? 여기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동락당 주변의 경치가 바로 중국의 아주 그런 공부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산과 시내와 잘 닮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명승지에 임자가 어이 없었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런 훌륭한, 공부하기 좋고 훌륭한 경치를 갖고 있는 이런 곳에 임자가 어이 없었던가 뭐 이렇게 하는데, 임자가 없었던가 하면서 진짜 왜 이렇게 좋은데 왜 없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일단은요. 그죠? 이렇게 좋은 경치에 임자가 어떻게 없었지? 이렇게 훌륭한 데인데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근데 좀 더 가면은 사실 그 임자가 있지. 그죠?
이거 이연적 선생이 임자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돼요. 어이없었던가 있다. 우리 이연적 선생이 임자다. 이래도 되고 아니면은 너무나 경치가 훌륭한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이 아무도 몰랐지? 뭐 이 정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또 이제 동락당의 경치와 이연적의 모습. 이연적 선생의 모습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이냐면은 일단 여기는 요거만 표시할게요. 바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동락당의 이 모습, 동락당의 이 근처 주변의 모습은 명구, 명승지다. 이렇게 하면서 요 문단도 여기 요 부분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자, 여기 요 정도 또 나눌게요. 이렇게 물강 유주까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안중이 제자하고 저쪽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까지. 어떻게 하지? 잠깐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의미 단위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여기 요것만 가져갈까요? 여기 아 선생께 끼치도다. 여기만 밑줄 딱 핵심어 됐고요. 그 다음에 경치 얘기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혼자 즐겼다. 요거 혼자 즐겼다. 그 다음에 동락원하고 동락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가볼게요. 자, 이제 1000년 오랜 역사를 가진 신라와 500년 역사를 가진 그 고려의 현인 군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죠? 많이 있겠지만 천간지비하여 하늘이 숨기고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거든. 이래서 하늘이 아끼고 땅이 숨겨서 아 선생, 우리 선생, 내 선생 누구? 이연적 선생께 바로 남겼구나. 어디를? 동락당을. 됐죠? 되게 쉽지.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인품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바로 하늘 자연이 숨겨져 자연이 잘 아껴놨다가 바로 우리 이연적 선생한테 남겨놨구나. 물강유주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각각 주인이 있겠지만 물건은 주인이 있다는 뜻인데 얻은 그대 다툴 이가 있겠는가 이렇게 합니다. 다툴 이가 없다. 여기 주인은 누구다? 바로 이연적 선생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주인은 바로 누구다? 다툴이 있겠는가? 없다. 이연적 선생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요.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요. 청나를 헤어들어 동락당을 열어내니. 누가 지어? 요런 부분은 이제 동락당을 지어냈거든. 그 누가 지었어? 이게 요거. 그 주체를 좀 잘 봐야 됩니다. 행위의 주체를 여기서부터 조금 조심해서 잘 봐야 돼요. 동락당을 지었다. 누가? 이연적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치는, 비교할 데가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경치가 비교할 데가 전혀 없다. 끝내준다. 자, 천간수죽은 벽에 둘러있고 이게 풍경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나무가 뭐 시냇물에 둘러있고 책들이 만권의 서책들이 막 내 벽에다가 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상황에 봤을 때 이거 공자 제자거든요. 안증이라든가 유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고 왼쪽에 앉아 있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바로 어디가 동락당의 경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경치만 딱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연과 더불어 그 다음에 책도 많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자 상호 천고하여 음영을 이를 삼아 하면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만 하면 되겠다. 바로 누가 혼자 즐겨 하시었다. 바로 이곳에서 한중정리, 다시 말해 한가로운 가운데 그 생각을 깊이 하시는 깨우침이 있는 상태 바로 혼자 즐겼다. 누가 즐겼다? 바로 이연적 선생이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동락이 이름 칭청한 줄 기 누가 알리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그 이름이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동락이라는 게 뭐겠냐? 홀로 즐기는 거거든. 누가? 혼자 즐겼다. 누가? 이연적 선생이 동락당에서 혼자 즐겼다 이거 아니야. 그죠? 그 이름이 아주 딱 들어맞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마원고, 이제 사마광? 그죠? 사마광이라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중국 사람이겠습니다. 이 사람이 동락원이라는 곳을 지었나 봐. 이제 공부하려고 그런 방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사마광의 바로 그 동락원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죠? 기간질락 그곳에 참된 어떤 그런 참된 즐거움이 이 동락당에서 더 가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동락원 이 중국 사람이 지은 것보다 바로 이 동락당이 훨씬 더 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죠? 간단하죠? 다음 갑니다. 자, 이제 여기는, 자, 여기도 또 이제 보죠. 이제 양진암. 그러니까 암이라고 돼 있어. 이게 암자, 그러니까 저 뭐냐. 바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관어대. 이거 대라는 것도 높다란 절벽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이것도 다 동락당의 주변에 있는 애들이야. 바위나 다 공부에 관련돼 있어요. 거기서 또 공부도 바위에서도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러고 살았습니다. 자, 그럼 다 좀 더 가보죠. 여기는 이렇게 묶고요. 일단은 자 여기 이렇게 묶고요. 심진하면서 이 부분 묶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양진암을 기억합시다. 예, 양진암. 이 바위 위에다가 뭔가 집을 지었나 봐. 암자 그래서 집이야 집 이것도 그러니까 암 뭐라고 할까? 바위 같은 데 위에다가 지어놓은 공부하는 곳.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하나 가져가시고요. 요거 하나 가져가시고요. 됐죠? 이 정도가 이제 요 부분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어대를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묶어놓을까요? 이렇게 묶어놓고 좀 많으니까 한 번에 묶고 가야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광풍제월까지 묶을까요? 이렇게 좀 많네. 이렇게 잘 생각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양진암에 이제 돌아 들어가서 이제 뭐 자기 생각 잠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관어대라는 곳을 또 갑니다. 관어대를 가서요. 뭔가를 반가워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반가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생각하니 여기다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야? 그렇지? 여기 하시고요. 성현 사업을 하셨다.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기 이게 낚시터인데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 표시해 놓고요. 자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자 참된 경지를 다 못 찾아. 누가? 이것도 납니다. 화자예요. 이건 화자가 그러고 있다는 거야. 어떤 그 진리, 참된 경지, 뭔가를 깨닫지 못한 상태거든요. 화자가 참된 경지를 못 깨달은 상태에서 이제 양진암, 이현적이 후학을 이제 가르치던 집에서 그쪽을 갔더니 그래서 이러고 있으니까 내 뜻도 형현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드디어 모르고 있었는데 참된 경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양진암을 딱 갔더니 참된 경지 내 뜻이 형현 그래서 참된 경지를 드디어 만나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뭔가를 이제 알게 된 거야. 좀 더 깨우치게 된 거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퇴계 선생, 퇴계 이황의 바로 선생의 그 직접 쓴 글이 진리인 줄을 알겠다 이렇게 표현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현적 선생의 바로 이현적 지금 여기서 주인공에 해당하는 이현적 선생의 바로 제자야. 퇴계 이황. 이 사람의 글, 이 사람의 공부가 바로 진리인 줄을 드디어 알겠다는 얘기를 하죠. 뭔가를 몰랐다가 됐지? 화자가 뭔가를 몰랐다가 뭔가를 알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 어디 가서? 양질함에서. 됐죠? 그거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겨. 다음. 자, 관어대를 내려오니 까른 듯한 반석의 장군이 보이는 듯하다. 이거 대인데, 그러니까 관어대라는 곳에 갔는데 바로 어떤 이현적의 자취가 보이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 다음에 직접 심은 나무 뭐 이런 건데 요 밑에 다 있으니까 옆에 현대어가 그래서 나무가 옛빛을 띠고 있고 옛날에 어떤 그 흔적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위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 단위가 된다고 어느 정도.
됐죠? 관어대 내려와서 그 장구 이연적의 자취가 보이는데 그 나무 직접 심은 나무 같은 것도 옛빛을 그대로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의연물색이 더 반갑다 이렇게 됐죠?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네. 됐죠? 관어대 내려와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현적 선생의 어떤 그런 자취, 이현적 선생의 어떤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바로 내가 반가움을 느끼고 있네요. 경치가 그대로인 것을 반가워하고 있네요. 다음 신청 기상하야 어떤 그래서 상쾌하고 맑은 기운이 바로 난초 향기가 나는 반갑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괜찮잖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죠? 옛날에 어떤 그런 향기, 옛날에 어떤 이현적 선생의 향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느껴져서 반갑다. 끝. 다음 다소 고적을 보며 문득 생각합니다. 자, 누가 또 생각해? 내 화자야, 여기. 내가 생각하는 거다. 옛날 자취를 지금 여기에 오랜만에가 아니라 이제 처음 온 거지. 나이를 먹고 처음 동락당에 와서 옛 자취를 이런저런 곳을 둘러보며 문득 생각하니 바로 쭉 보면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주변 그 풍광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칭암절벽은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아주 훌륭한 화가가 그린 듯이 뭐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연못에 막 천광 운영 이래가지고 하늘빛 구름 그림자가 막 잠겨 있고 하면서 광풍제월 하면서 어떤 뭐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부는 듯 뭐 비치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기는 죄다 뭐겠어? 옛날 경치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멋있다지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경과 자연풍광이 멋있다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개택의 해설을 보며 요만큼 묶음 단위만 잘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 다음 연비어약을 말없는 벗을 삼아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말없는 벗을 삼았어요. 그 다음에 침잠 완색하여 성현 사업을 하셨다. 여긴 또 봐봐. 이거 누가 주체냐? 응, 누가 주체야? 옛날 성현 사업을 하시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이현적 선생이 한 거야. 옛 성현들의 어떤 그런 학문, 그런 것을 공부를 하는 그 행위를 누가 했겠냐는 거지. 화자가 갑자기 할 리는 없죠? 이현적 선생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새나 물고기를 말없는 벗을 삼고. 응. 이거 당연히 뭐 벗을 삼았으니까 뭐 물화일체 이거 하려고 했나 보네. 이건 또 빈칸이네요. 그죠? 물화일체적 어떤 그런 생각이 되겠죠. 침잠완색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누가? 그러니까 써놓으면 되겠네 여기다. 누가? 이현적 선생이 됐죠? 이 부분 이현적 선생이 주체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키워드 해놓은 것만 잘 생각해 놓으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옛자치를 문득 생각한 이거는 화자가 했어. 박인로 화자가 했던 거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현적 선생이 주체가 되고 있잖아. 다음 청계를 빗겨 건너 조기도 완연하. 조기라는 그 낚시터인데 바로 이 낚시터도 바로 그 동락당 주변에 있는 그 곳이야. 주변에 있는 곳이고 또 낚시가 풍류 이런 것과 또 우리가 같이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냐. 낚시 기억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청계를 빗겨 건너 그 낚시터도 완연하구나. 낚시터도 이제 잘 있구나. 자, 백구들아 하면서 묻노라 백구들아 하면서 네 옛날 일을 아니? 하면서 또 묻고 있어요. 이런 식의 표현 알지? 그래서 갈매기들아 너 옛날에 있었던 일 아니? 하면서 엄자는 이제 엄광이라는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은자라고 돼 있죠. 은자라는 것은 숨어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숨어서 자연과 더불어 공부나 좀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특히 평생 낚시만 했던 사람이야. 물론 이제 또 고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친구가 왕이 돼가지고 잠깐 가서 왕이랑 잠깐 노가리 깐 다음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낚시만 평생 했다. 뭐 이런 고사가 있는 엄광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또 이 고사를 꺼낸 이유가 바로 이거 뭐니까 지금 내가 동락당 주변에서 보고 있는 낚시터를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묶여. 이만큼이. 괜찮죠? 네? 낚시터. 지금 동락당 주변에 있는 낚시터를 보면서 또 이게 중국 고사. 엄광이라는 사람의 낚시터 이야기가 또 살짝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일을 아니, 그러니까 갈매기들아 옛날 일을 아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죄다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거겠어, 그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태심기상하야 모여만 잠겨서 이건 이제 풍경 얘기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가죠. 잘 정리하겠습니까?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자. 이게 좀 많어. 양이 좀 돼. 그래서 좀 안 볼 수도 없고 참 애매했어. 이거서 그래서 야 수능 특강에 나온 부분만 볼까? 아니면은 다 볼까 하다가 이게 전문 풀이를 좀 해놓아야지 맞는 것 같아. 이거 영상 중에는 전문 풀이 해놓은 건 아마 없을 거예요.
한번 쭉 훑어 지나가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한번 올려보고 있습니다. 자, 또 묶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영귀대, 폭포, 징심대, 타경대 이제 이런 또 마찬가지로 동락당 주변의 그런 장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리고 청양까지 묶어서요. 정신이 없어 조심해야 돼 나도. 그지? 이게 나도 헷가닥 할 수가 있어요. 잘 끊어놔야 돼요. 네. 그다음에 향로봉까지 이렇게 끊고요. 대충.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끊고요. 아이고 잘해야지. 이렇게 끊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끊고요. 좀 많지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덩어리 이제 보면은 영귀대라는 곳을 또 가요. 바위 돼 있죠. 시 거기서 시 노래 한마디 하는 그런 바위 올라가서 그러고 하고 그런 곳인가 봐요. 여기는 영귀대만 일단 키워드 하겠습니다. 키워드 영귀대, 다시 말해 시를 읊조리를 공부하는 그런 바위. 여기서 뭐 얘기하는지 하나만 딱 건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인데 여기는 여기 뭐 할까? 아, 여기는 키워드가 좀 그런데. 대하 연당 요거랑 그 다음에 의구 청양 요거 딱 두 개만 합시다.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폭포. 오케이. 폭포 하나만. 여기는 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내 키워드만 잘 잡아놓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하는데 그 핵심적인 정서만 딱 잡아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여기는 후닥닥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그 다음에 타경대 여기 표시. 타경대 장소야 지금 다. 그죠? 장소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영귀대라 그 시읍조림 바위에서 지금 좋은 경치는 막 옛날과 지금이 별로 없어서 청은 어떤 맑은 그런 흥이 절로 나고 있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증점이라는 바로 공자의 제자였던 공자, 중국의 공자 아시죠? 그래서 중국의 공자였던 바로 그 증점이라는 사람의 또 오늘 다시 본 듯하다. 이 양반도 풍류를 매우 즐겼던 그런 고사가 있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 누구? 영귀대에서 바로 그런 풍류를 느끼고 있군요. 요거만 딱 보면 되겠네요. 청흥, 뭐 이런 단어들 생각할 수 있겠죠? 맑은 흥, 풍류, 풍호영익이, 풍류를 다시 본 것 같다. 증점이라는 중국 사람의 풍류를 다시 보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영귀대 아래 연못인데요. 대하연당. 연못에 가랑비가 이제 잠깐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명주. 구슬 같구나. 바로 어떤 풍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맑은 경치를 갖다가 봄즉도 내가 봄즉도 한다만, 그죠? 하다마는 염계, 이것도 마찬가지야. 또 중국의 유학자, 중국의 학자입니다. 송나라 때 학자인데 그 사람이 가신 후에 죽은 다음에 몇몇 해를 지난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경치 부분에서 또 학자, 공부 열심히 했던 학자와 또 연결을 해서 얘를 이야기를 또 감상을 하고 있죠. 의구 청양 역시 변함없는 어떤 그런 맑은 향기가 다만 혼자 남았구나 이렇게 돼 있어. 야, 여기 어떠냐? 여기 봐봐. 여기 혼자 남았구나. 다만 혼자 남았구나. 바로 누구? 이연적의 향기만 남아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의구청양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변함없이 맑은 향기인데 이것도 같이 가져가지만 혼자 남았구나. 이연적의 향기가 홀로 남았구나. 다 죽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그런 학자들도 다 지금 죽고 다 어떻게 됐는데 지금 오로지 이연적의 향기만 바로 여기서 남아있구나. 어디서? 대화연당. 여기 영귀대 아래에 있는 연못입니다. 됐죠? 다음. 자연이 빗긴 이래 폭포, 이제 폭포입니다. 폭포를 갔어요. 폭포 갔더니 뭐 절벽의 높은 끝에 긴 냇물이 걸려 있는 듯하다. 그래서 폭포를 갖다 비유하고 있고요. 멋있나 봐요. 그 다음에 향로봉이 기어오고 다 여기 보면은 향로봉. 이거는 중국에 있는 여산의 봉우리. 그 다음에 여산 폭포가 있는 여산대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여산이 여긴가라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중국에 있는 여산이 또 아름답나 봐. 여산 폭포가 또 아름답나 봐. 근데 그게 바로 여긴가라고 식으로 폭포 아름다움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죠.
감탄하고 있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징심대 또다시 이제 갔어요. 바위예요. 징심대를 굽어보니 속된 마음 비릿한 흉금이 새로운 듯하다마는 어떤 징심대라는 이 말이 이제 또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좋아지는 이쪽에 그런 마음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바위란 뜻인데 여기서 어떤 속세에서의 그런 속된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것 같다마는 그런데 정막공대에 외로이 앉아 있으니 이건 이제 누가 앉아 있다고 또 오랜만에 화자죠. 화자가 외롭게 앉아 있으니 그 다음에 왠가 새 녹수음 중에 우거진 녹음의 그 녹음 그냥 자연 숲 속에서 우는 새들이 온갖 새들이 슬피 운다 이렇게 감정이입이라 돼 있죠. 요거랑 연결하면 되겠네. 외롭게 화자가 앉아 있고 지금 징심대에 있는데 징심대에 가 있는데 화자가 외롭게 앉아 있는 상태인데 이게 또 새랑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네. 이게 또 잠깐 자신의 외로운 심정 이렇게 해서 감정이입으로 이 부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징심대에서 속된 마음이 좀 씻겨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외로운 자신의 심리도 살짝 드러냅니다. 다음요. 자, 배회사억하고 이제 뭐 옛날 생각하면 뭐 이런 얘기인데 생각하면서 진적을 다 자취 같은 것들을 다 찾고 있는데 말이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어떤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참된 자취를 다 찾고 있는데 타경대입니다. 타경대 연천은 연못이나 고금 없이 말다마는 그러니까 타경대 그 옆에 타경대라는 것도 바위인데 여기에 어떤 그 연못은 뭐 변함없이 옛날과 지금 변함없이 말다만 말로 흥진의 사람마다 분경권. 여기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는 말로 홍진 이렇게 돼 있죠. 홍진은 뭐예요? 속세입니다. 그래서 속세 이게 속세 어떻게 표현해? 말로 다시 말해 굉장히 어지럽고 혼탁한 이런 속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분경 이것도 사람끼리 막 싸우고 그런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갑자기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올 바로 속세의 어떤 그런 혼탁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맑은 연못에 타경이라는 것이 이제 갓근을 씻는 행위거든요. 그 선비들이 그 갓 알잖아. 그저 머리에 쓰는 거. 그 갓근을 씻는 곳이 이제 씻는 행위를 타경이라고 하는데 그 타경할 줄 그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도 이제 고사가 있어요. 중국에 또 이제 굴원이라는 사람의 고사가 있긴 있는데 그것까지 굴원의 어부사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건 뭐 됐고 간단하게 합시다. 타경대는 다시 말해. 여기 이제 일단은 그 지명이지. 지명이랑 이건 바위지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갓근을 씻는 곳이야. 예. 갓근을 씻는 곳인데 이제 이게 세상은 어떻단 말이야. 홍진. 다시 말해 세상이 어지러워. 세상이 어지러운데 여기서 갓근을 씻을 줄을 누가 알겠는가라고 하면서 끝내는 거거든요. 세상이 지금 뭐다? 세상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 세상이 혼탁한 것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제 고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맑은 물에서는 갓근을 씻고 그 다음에 물이 더러우면은 발을 씻는다라는 게 이제 굴원이라는 역시 굴원이라는 사람의 그 고사가 있는 거거든요. 굴원이라는 사람의 고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면 갓근을 씻는다. 물이 더러우면 발을 씻는데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타경대는 맑은 곳이란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타경대는 갓근을 씻기가 좋은 곳이란 말이야. 맑고 깨끗하니까 여기는. 근데 속세는 어때? 지저분하고 혼탁하단 말이지. 지네끼리 싸우고 그러고 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혼탁하니까 맑은 물에 이런 인간들이 속세의 인간들이 맑은 물에 갓근을 씻을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됐죠? 네. 이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있는 부분이네요. 안타까워하는 거다고 볼 수도 있겠지. 세상이 뭐 더럽다 이거지 뭐 그죠? 네. 여기까지 또 갑니다. 됐죠?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네 번째. 자, 사자암 올라 어쩌고저쩌고 갑니다. 자, 여기는 한 번에 가야 되는 필인데요. 보니까 그러네요. 한 번에 가야 되는 필인데요.
어디야? 자옥천서. 어우, 이거 긴데, 잠깐만. 선종. 선종이 가득하죠까지 끊고요. 자, 여기 좀 보시죠. 사자음부터 선종까지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거목거장까지 한 번에 가야겠네. 이렇게. 끝까지 한 번에 가요. 여기 끝까지 한 번에 가야 되네요. 좀 깁니다. 자, 좀만 힘냅시다. 자, 더워 죽겠다, 지금. 자, 여기도 이제 보세요. 자, 여기는, 이거 뭐, 키워드 이렇게 할게요. 사자암에 올라서 도덕산을 바라봄. 끝. 이거 키워드. 사자암에 올라 도덕산을 바라봄. 자, 바라봤는데, 되게 쉬워, 여기 되게 쉬워. 또 아름답다, 또 이런 거라. 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현적 선생님의 자취도 느껴진다. 요 두 개거든요. 예. 자, 요거랑, 그 다음에 키워드, 도화 어떠냐, 이거. 복숭아꽃. 이거 나오면 뭐야? 복숭아꽃 나오면 뭐야? 바로 여기 있네요. 무릉. 무릉은 또 뭐야? 무릉도원. 그 다음에 무릉도원 누가 살아? 아, 신선. 됐지? 됐죠? 딱 요거야. 지금 요 부분. 사자암에 올라가서 도덕산을 바라봤더니 바로 이게 바로 이야 하면서 우와 이게 도화가 흘러내려 복숭아꽃이 흘러내려서 무릉인가 여기가 어딘가 무릉도원인가 이러고 있어. 이상향 있잖아 그거 그죠? 그래서 무언의 아니고 면서 그래 신선의 자취가 아득하니 암호된 줄 모르겠구나. 신선의 자취 바로 어디? 사자암에 올라서 도덕산을 봤더니 바로 여기가 무릉도원 같다. 신선의 자취인가? 이러고 있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가 봐요. 물론 하나 더 있어야 할 거. 여기 두견만 밤에 온다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봉거산공환 여기만 찾아볼까? 여기만 볼까? 봉거 이현적 선생이 없다는 뜻이거든. 봉황은 가고 산이 비어 있다. 봉황은 가고 산이 비어. 이현 선생 죽었으니까. 그랬더니 두견만 저녁 때 온다. 애상적이다. 이렇게 됐죠? 이현적 선생의 자취 얘기하면서 두견새만 밤에 우니까 얼마나 좀 쓸쓸하고 슬프잖아. 그죠? 그거까지가 있습니다. 같이. 요 묶어서 가면 되겠어요. 이만큼. 도덕산 바라보는데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현적 선생이 지금 없으니까 두견새가 좀 슬퍼서 우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무릉도원. 신비로움. 됐죠? 그다음 자, 여기는 천원 원근의 경치. 이거 그냥 이렇게 또 간단히 갑시다, 이것도. 경치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치. 야, 진짜 여기는 할 거 없다, 얘들아. 진짜 이만큼은. 여기는 진짜로 할 게 없는 게, 경치야. 또, 싹 다 경치라고 하면. 그냥 경치. 어때? 됐지? 여기 부분. 예. 그러니까 보면은, 뭐 조금 있어요 또 물론 인자 뭐 어진 사람도 아닌 몸 나야 나는 무슨 내가 이치를 알겠냐마는 하면서 쭉 봤더니 경치를 여기저기 경치를 봤더니 하면서 겁나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됐지? 아름답다 이거야 여기 묶어놔 그지? 쓱 보고 끝내면 될 것 같아. 할 거 없어 진짜 여기는 그죠? 넘겨.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경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이제 막판으로 치닫습니다. 막판으로 치닫아요. 이제 이때는 이제부터는 이제 그 회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호가 회제거든요. 이현적 선생의 호가 회제인데,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경심 내지는 추모 이런 것 쪽에 마무리로 이제 갑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동락당 하면서 여기는 좀 길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번에 다 가야 되네. 얘들아 여기 한 번에 다 가야 돼. 여기 이만큼 좀 긴데 한 번에 가자. 근데 갈 수 있어. 이건 특별히 자를 부분은 없고요. 자를 부분은 없는데 한 번에 가야 됩니다. 한 번에 가야 됩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제 키워드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제선생, 다시 말해 이현적 선생이 이제 추모하는 쪽의 이야기고요. 더불어 이현적 선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좀 이야기를 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적 이런 것만 우리가 몇 부분만 체크를 좀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는 한 번에 갈 거니까 뭐 안 묶어도 되겠지.
자, 여기야. 동락당에 고쳐 올라. 누가 올랐어요? 일단 화자가, 박인로 아저씨가 동락당에 다시 올라. 지금 앞에까지 여기저기 가가지고 경치 보고, 이현적 선생 자취 생각하고 그랬었잖아. 그죠? 그러다가 다시 왔다고, 동락당에. 그죠? 동락당에 다시 와서, 화자가 하는 행위를 잠깐만 써볼게요. 이렇게. 동락당에 다시 와서, 당시 예전에 하시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부분, 이만큼인데 길잖아. 어우, 길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긴데, 이 부분은 요 두 개가 이제 사실 중심 내용이야. 여기까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화자가 동락당에 다시 와서 지금 뭐 하는 거? 회재 선생, 이현적 선생의 어떤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입니다. 자, 보죠. 현재 요거는 몇 부분만 밑줄을 칠게요. 뭐냐면은, 자, 일단 뭐 이런 거 다 이제 요 주체는 다 이현적 선생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은요, 이현적 선생이 부채하면서, 자, 봐봐. 자, 이런 거 괜찮지. 동락당에 다시 올라 선생의 풍채, 이현적 선생의 어떤 그런 자취를 다시 친히 만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황탄식하야, 당시에 하던 그 옛날 생각하잖아. 이제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당시에 하시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하면서 선생의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뭐 이런 부분 정도만 몇 개 챙겨 놓으면 될 것 같아. 선생의 어떤 발자취야 말하자면 그걸 쭉 얘기할 겁니다. 지금부터 뭐 공효를 이뤄내고 공부와 뭐 공부라고 할까? 공부, 오케이. 공부를 뭐 이뤄내고 선생이 그렇게 했던 거야. 물론 해석을 보면 돼요, 다. 쭉 봐, 쭉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는 대충 봐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이뤄내고 그 다음에 뭐 오도를 밝히시니 어떤 도를 밝혀놓으셨다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도를 밝히시고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가져갈 수 있어. 행적이니까. 성조에 나아들어 직설의 몸이 돼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그 때가 되어서 조정에 나간 거야. 벼슬을 해서 충신의 모습이 돼서. 그지? 충신. 직설의 모습이 돼요. 그런데 나가서 이제 뭔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아이쿠, 시운이 불행하여 총연을 원척한, 요런 거. 세상에 어떤 그 때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이제 잘 안 돼서 불행해가지고 충현. 어떤 충성스럽고 현명한. 그러니까 이게 물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관직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야, 이거 귀양까지가. 이거 뭐. 귀양살이까지 합니다. 7년의 귀양살이까지 반대 세력한테 이제 철퇴 맞은 거지. 그죠? 그래서 7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시면서 오로지 문을 닫아 걸고, 오로지 문 닫아 걸고 도덕, 어떤 도나 덕만 공부하신 거야. 이곳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랬더니 말이야. 열심히 공부만 하시니까 사필귀정, 이거 들어봤냐? 사불승정. 그래서 언제나 정의가 승리한다고 얘기하지 사필귀정이라는 말 들어봤어. 이건 한자 성어네. 그죠? 그래서 사불승정이라. 바로 공론이 일어. 사람들의 여론이 생긴 거야. 야, 이렇게 두면 저 선생님 저렇게 훌륭하신 분 저렇게 두면 되겠냐? 이렇게 된 거지. 공론이 막 일어난 거야. 선비들 사이에서. 공론이 일어가지고 존숭도덕한 사람마다 할 줄. 막 사람들이 모시기 시작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정도. 요거 어때? 요 정도 할까요? 자. 공론이 막 일어나. 사람들의 의견이 막 생겨. 이 선생님 이렇게 도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사후조처. 여기는 이제 사당. 사당을 세워줍니다. 선생님 돌아가시고, 오케이? 그래서 그 선생의 어떤 그런 뜻을, 선생의 정신, 선생의 학업적 성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따르는, 존경하는 그런 선비들이 사당까지 세워가지고 줬단 말이야. 그래서 뭐 사림, 선비들의 추앙이야 더욱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선비들, 많은 수의 선비들이 그의 학문적인 어떤 그런 대단함을 따르는 많은 선비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추모하는 그런 것을 보이는 부분이 되죠. 여기 어때요?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별거 없죠? 어때요? 괜찮지? 그죠? 이현정 빨간 줄 친 것만 몇 개만 쓱 이렇게 봐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덩어리입니다. 길죠? 자, 여기는 오동방 문헌 또 찾아보자. 자, 여기도 이제 완전 마지막인데요. 여기도 비슷해.
여기도 비슷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선비들이 바로 이 이현적 선생의 존경, 추모 열기 뭐 이런 거와 더불어 이제 하나 더 이제 화자가 한번 마지막에 좀 권해요. 권해요. 자, 권합니다. 뭘 권하냐면은 이런 이현적 선생의 어떤 이런 가르침을 좀 잘 따라보자. 사람들아, 잘 배워보자라는 식으로 마지막에 드러낼 겁니다. 이게 다 밑줄이네. 다 끊어야 되네. 자, 길긴 한데 두 부분이에요. 자, 두 부분으로 갈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앞에 덩어리는 염락군현이 이 땅에 있는 거 여기는 여기 정도만 키워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 앞에 내용이랑 조금 이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천추혈시 이 정도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한자들이어가지고 이런 거 쓸 일이 없어. 이거는 우리 박일로 할아버지의 작품들이 죄다 이래. 예. 한자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것은 당초에 써먹을 만한 한자가 아니어가지고 그 뭐하니 그지? 그 분위기만 싹 잡아놓으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여기 일단 여기부터 해볼게요. 여기 자 그래서 자옥천석 자옥산에 어떤 그 위에 서원을 짓고 이현적 선생의 그런 동락당 이현적 선생의 학문적인 그런 존경을 갖다가 또다시 이 후배 선비들이 서원을 지어서 그 다음에 또 재주 많은 선비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거문고도 연주하고 시도 읊고 하고 있어. 그게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그 추모 행렬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봐. 염락군이 온 세상 이 세상 모든 어진 선비들이 여기 다 모인 것 같다라는 식의 표현합니다. 뭐하러 모였다? 존경, 추모하라. 이현적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뭐 천추혈식 이런 것도 어때? 후세 사람들의 어떤 추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승 존경도 마찬가지 후세 사람들의 추모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좋겠네. 이 부분. 됐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사람들이 막 후세 사람들의 어떤 추모, 이런 열기. 오동방, 우리나라의 어떤 문헌, 이런 글이나 이런 것들이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과연 뒤지겠는가라는 식으로 해서 학문적 자부심도 드러내네요. 여기서 학문적 자부심. 그러니까 이현적 선생이 털을 닦으시고 그 뒤에 제자들이 열심히 또 그걸 맞춰가지고 본받아서 또다시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고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바로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의 그런 학문에 뭐 뒤지겠냐? 이런 식으로 자부심을 드러낸다. 자 마지막이에요. 여기는 여기 정도 할까요? 자 여기 정도 키워서 조금만 할게요. 이 정도. 여기는 이제 또다시 이제 화자가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화자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하고 됐나? 맞나? 어디야? 뭐가 없어진 필이냐? 완전 이상하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자, 자양온곡 이런 부분 보세요. 주자 알잖아. 또 중국에 공부한 사람. 주자가 독서하던 곳인데 어즈버 여기구나. 막 여기가 바로 거기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주자의 독서실하고 이현적 독서실이 같구나. 뭐 이런 식의 표현. 괜찮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여기 보면은 또 여기도 자연 얘기 잠깐 하니까 이거 냅두고요. 이런 부분 좀 챙겨 놓으시고요. 대충. 그 다음에 자 내가 이제 나야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경치와 이현적 선생의 어떤 그런 자취를 따르느라 내가 뭐한다? 순월을 열흘이나 한 달 넘게를 갖다가 업류 이렇게 해서 머물었다. 누가? 화자가. 여기서 집 간 것도 있고 그러면서 겸손한 이 몸에 성경을 너비하야 하면서 또 열심히
그런 마음을 이렇게 여러 마음을 갖게 돼요. 정성을 다해서 공경함을 넓게 가져. 선생의 문집을 선생의 어떤 그런 학문을 공부를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보니까 다 이게 봐봐. 천언 만어가 여러 말들이 다 성현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도맥공정이 1월같이 밝으시니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이현적 선생의 도와 어떤 맥, 도학, 학문 이것이 해와 달같이 밝으니까 바로 어두운 밤길에다가 명촉 잡고 촛불 잡고 간 것 같다 식의 표현. 뭔가 그러니까 딱 그분의 그 공부 그 책을 좀 읽으니까 그냥 뭔가 전구에 불이 딱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진실로 이 휴는 이 남기신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 그다음에 성의 정심하여 수성을 넓게 하면 어떤 수양을 쌓으면 바로 언충 행독하여 사람마다 어지를 수 있다는 거. 어질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이현적 선생의 가르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잘 다듬고 열심히 하시면 사람마다 다 이게 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좀 권하는 거지, 지금 이 부분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동락당을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 권하는 거야. 이현적 선생의 이론.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가지 되죠. 이현적 선생을 당연히 높게 찬양, 추모 이것도 가능하고 더불어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선생의 어떤 가르침이 어떠한 지극함이 어떠하냐. 그래서 차제 후생들아, 얘들아, 다른 후세 사람들아, 추앙하는 마음을 더욱 높여가지고 하면서 하늘 땅과 북두칠성 같이 막 바라보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천고지후도 유시진 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늘이 높고 땅이 두터움도 이게 끝이 있겠지만 동락 땅의 청풍 맑은 기운은 끝이 없을까 하노라 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네, 해설은 쭉쭉 보세요. 선생님 이제 그건 다 안 했어요. 그죠?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